지금 그 다음 달, 네. 뭐 다음 주네요. 3일날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네. 있는데 참고인 중에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 친오빠 네. 김진우 씨, 네. 고등학교 동창이죠. 네. 네, 이분이 채택이 좀 됐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분 올까요? 근데 또 안 참고인은 안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뭐 그 인선 과정에서 정말 김건희 라인이 영향을 미쳤는지 굉장히 저도 궁금한 사안입니다. 심우정 후보자는 이제 특수통이 아니고 기획통인데 그 지금 시점이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는 시점, 중간 시점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수통을 쓰기가 자신처럼 부담스러웠을 것 같고 자기한테 칼을 들 수도 있다. 특수 검사는 그 본인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아마 선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지금 처음에 이제 특수 검사들이 굉장히 많이 등용이 됐다가 주요 포스트에 지금 이렇게 좀 지나가고 주요 포스트에 그 공항기획 검사들이 다 포진해 있어요. 지금 수원지검에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장도 공항기획 검사가 하고 있고 검찰국장도 공항기획 검사입니다. 그리고 이창수 검사장도 특수가 아니고 기획 통이죠. 그래서 지금 아마 공항기획 쪽으로 좀 뭔가 그 말을 더 잘 듣는 그 그렇게 지금 이제 바꾸는 물갈이하는 중이 아닌가. 그 중에 하나 이제 심우정 후보자가 선택이 됐고 심우정 후보자는 일성이 뭐 검찰 신뢰 회복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지금의 검찰 신뢰 추락에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는 분이에요. 예컨대 이종섭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의 책임자였잖아요. 법무부 차관으로서 런종섭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 0.8%의 그 인용률을 뚫고 이종섭 장관 출금이 해제됐습니다. 그걸로 그냥 온갖 비난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출장 서비스 조사 이것도 법무부 차관으로서 수사지 그 책임자예요. 법무부 차관이. 그러면 이 모든 검찰 신뢰 추락에 책임이 있는 장본인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집중적으로 그 직무에 대해서 또 묻고 또 그 기타 여러 가지 검증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시간이 없어서 큰일이네요. 지금 그래도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이 공수처 항의 방문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혜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러네요. 그것도 포함이 좀 되어 있고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제보 공작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 왜 안 하냐 이제 이런 거라는 건데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세게 움직인다고 보십니까? 뭐 그 고육지책이 아닌가. 고육지계다. 그 더 이상 뭐 할 것이 없어서 공수처라도 압박하고 근데 공수처는 아무리 그래도 기소 권한이 없어요. 검찰이 기소하도 그 공수처 수사 다 해가지고 중앙지검장한테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그리고 지금 인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수사가 더디고 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대통령실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건 오히려 야당 쪽이에요. 공수처 왜 빨리 수사 안 하는지. 그래서 그 국민의힘이 뭐 빨리 수사하라는 거는 저희도 그 동감을 하지만 공수처를 압박할 일이 아니라 이 특검법 빨리 해서 독립된 특검이 뭐 빨리 몇 개월 내에 결론 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3자 추천 특검법도 왜 안 내는지. 그리고 모르겠어요. 지금 그 검찰 특활비 문제가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더 많이, 그러니까 그 전에도 문제가 있었죠. 지속적으로 시민단체에서 하승수 변호사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어제 법사위에서도 이 문제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어제 결산 심사하는 날이고 특활비는 그 이전에 검찰 특활비에서 확 줄여야 되는 게 6대 범죄로 직접 수사
범위가 줄어들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리고 다시 2대 범죄로 줄었잖아요. 그러면은 특활비가 그 이전보다 훨씬 줄어야 되는 3배는 줄어야 되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활비가 별로 줄지 않았습니다. 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특활비가 그 직접 수사와 관련된 기밀 유지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특활비가 책정이 됐는데 제대로 줄지도 않았고 예산이 제대로 줄지 않았고 게다가 지금 뉴스타파 같은 데서도 특활비가 제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의 현금 저수지였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맞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 1차 징계위 전날 1억 2차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날 2억 이렇게 현금이 살포가 됐어요. 와. 그러니까 그 돈은 그러면 과연 기밀 수사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은 검사들 달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자료를 내야 돼요. 누가 그 돈 받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증빙 자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그랬기 때문에 어제 법사위에서 그 국민의 대표 기관이 그 제대로 돈을 쓰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예산을 주고 할 것 아니겠느냐. 이게 투명한 장부가 있어야 그걸 보고 판단을 하는데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뒤가 구린 그걸 제대로 내지 않으면은 특활비는 뭐 없다. 그 특활비를 확 줄이거나 뭐 없애거나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게 공감대가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특활비를 정말 기밀 수사에 제대로 썼는지 그러면 확인시켜주면 그걸 증빙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하면 그걸 안 하는 이유가 그 공개될 경우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공개 못 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저희 법사위에서 그것을 봐도 어디 저희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거나 이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제대로 심사를 받는 게 맞겠죠. 법무부에서. 참 답답합니다. 어제 법무부 장관이 마약 수사 예를 드셨는데 마약 수사에 책정된 특활비는 그 80억 중에서 한 2억 굉장히 적어요. 2억이요? 마약 수사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전체 특활비 80억 중에서 마약 수사 어제 예를 드셨지만 마약 수사에 책정된 특활비는 오히려 굉장히 적은 비율이고 그 외에 다른 수사 검찰 수사와 관련된 특활비이기 마약과의 때문에 전쟁도 선포하고 마약사범 잡아야 된다고 하고 도처에 마약 문제가 큰데 특활비는 왜 이렇게 그거야말로 은밀하게 밀행성을 가지고 정말 일망타진해야 되는 그런 수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약 수사에 그 특활비를 또 썼다면 그것도 증빙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국회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겠죠. 도처가 참 문제다라는 생각이 특활비는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특활비는 없애야 된다. 그리고 특정 업무 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경찰은 그렇게 갔어요. 특활비 없이. 경찰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특활비를 없애고 특정 경비 사용 내역을 제출하는 카드 형식으로 공직자들에게 다 주는 경찰 특활비는 수사는 아니고 다른 용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건 정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검찰 특활비도 그렇게 개선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